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테디보이님. 테디보이님, 그러다 추락해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연회장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골 때리네. 지금 난리겠지. 그동안 좌빨들이 전 세계를 먹으려고 했는데 코앞에서 트럼프가 그걸 산통을 깨버렸잖아. 그러니까 죽이고 싶겠지, 트럼프를. 아니, 한번 생각해봐봐, 형님들. 지금 전 세계 글로벌리즘을 통한 전 세계의 공산화, 사회주의화를 만드는 게 지금 코앞에 있었단 말이야. 코앞에 있었다고. 이제 문만 닫으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문을 닫는데 누군가 문에 발을 탁 끼워 넣었어. 어이, 뭐야, 문이 왜 안 닫혀? 누가 발을 끼워 놨대요. 야, 이씨, 누구야 하고 문을 탁 열었는데 트럼프가 딱 서 있는 거지. 많은 분들이 참 그런 거 예전에 갑자기 생각났네.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우짜님 문화, 즉 쉽게 말해서 숙청을 통하는 것보다 좌파들은 그동안 우리 교육과 문화와 이런 곳에서 밑바닥부터 이걸 다져왔다. 방송, 미디어, 그죠? 언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해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셨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을 하냐?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네 말이 맞던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6년 4월 26일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점심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그 바닥부터 문화전쟁을 하고 하는 걸 너가 아느냐? 그 근거가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자, 형님들은 잘 모르시겠죠? 바로 새로운 공산주의 혁명을, 새로운 헤게모니를 들고 나왔던 사람 중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공산주의에 대한 새로운 헤게모니를 들고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기존의 공산주의와는 다르게, 기존의 공산주의는 숙청과 혁명으로 이루어진 게 공산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보수 성향이나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사회와 정부와 그리고 엘리트 그룹을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게 기존의 공산주의였다면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의 새로운 공산주의 논리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 사람들의 사고를 완전히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리셋.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체시켜야 돼. 다 뜯어고쳐서 완전히 다 분해를 하는 거지. 사회, 경제, 외교, 국가, 시민단체, 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걸 완전히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없애고 나서 다시 재조립을 하는데, 그 재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밑바닥층의 독실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세력들을 박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은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박아넣어요. 그렇게 해서 중도 성향의 사람을 박아넣는 거는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식. 그런데 그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도 밑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친공산당이나 친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바닥부터 완전히 지배를 하고,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타는 구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구조하고 똑같죠? 제가 말씀드린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은 이런 어떤 공산주의 사상을, 새로운 헤게모니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죽어요. 일찍 죽어요. 40대 중반인가 후반에 뒤집니다.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죽은 걸 우리 한국의 지금 운동권들, 586 운동권들이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뇌에 대한 헤게모니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즉 민주당, 운동권, 좌파들이 하고 있는 거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가지고 나왔던 헤게모니와 싱크로율이 거의 100%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형님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지들도 알고 있다. 노란봉투법, 이게 지들 발목을 잡을 줄 알고 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지들한테 불리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대법원 판사, 지들한테 역풍으로 몰아칠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얘네들은 그걸 몰라서 지네들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계속해서 화두를 던지잖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얘들은 뭔가 어젠더를 계속해서 던져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어젠더를 계속 던지다 보니까 하나 얻어 걸려서 그걸 하게 됐어. 근데 사실 이거 하면은 야, 이거 우리한테도 손해인데 하고 망설일 수가 없는 거야. 왜? 많은 개돼지들이 그 어젠다를 보고 얘네들을 지지를 했거든. 하지만 지들한테 불리한 줄도 알지만 그 표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PC주의라든지 환경, 전기차 안 타면은 마치 미세먼지로 이 나라를 망긋때리는 사람 취급을 하고, 전기차 우월주의. 그러니까 전기차와 내연차를 갈라치기 하고,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갈라치기 해갖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사회의 우수한 엘리트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반골 성향을 가진 쓰레기다. 이런 끊임없는 헤게모니, PC주의라든지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했던 판타지, 바로 새로운 헤게모니를 가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가는 그 내용하고 싱크로율이 100% 일치합니다.
근데 제가 형님들 앉혀놓고 뭐 안토니오 그람시가 뭐라 해야 되나 현대 사회 특히 뭐 사회에 미친 영향 이런 거 따지면서 기존 공산주의와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고 현재의 현상은 어떻고 전지적 전략이 어떻고 하면 형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결국 저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딱 그런 거를 딱딱 찍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쉽게 전달을 해드린다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이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왜? 지금 운동권들, 기존의 586 운동권 세대들은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헤게모니는 어떻게 잡아야 되며 어젠다는 어떻게 던져야 되는가에 대한 명백한 해설집이라고 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뭐 레닌, 스탈린, 뭐 모택동 뭐 많잖아. 사실 그런 사람들 책보다는 운동권들은 이 그람시라는 사람이 쓴 책을 더 많이 봤어. 기득권이 되는 거지. 기득권. 부와 권력을 다 지는 거지. 봐봐. 보통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100명 중에 10명이 유권자를 무시한다면은 개돼지로 본다면은 이런 좌파 성향 즉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99.9%가 국민을 개돼지로 봐요. 제가 형님들에게 설명해드렸던 자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 구청 개조와 평등을 외치는 좌파들의 계층 구조는 더 촘촘합니다. 더 촘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의 노동자는 직급에 따라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인한 공산주의가 되면은 지금의 노동계층은 더 타이트하게 나눠질 거예요. 왜? 자, 지금은 노동자와 관리자야. 그죠?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반 사원, 대리,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직급이 나눠지죠. 근데 사회주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관리자와 노동자가 있어. 그러니까 다들 평등하다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봐. 니는 이 직장에 일한 지 10년이 됐고 이제 들어온 애가 있어. 그러면은 월급이 같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지네들이 이걸 원할까?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들은 이걸 갈라치기를 한다고. 어떻게 이제 계층을 나누느냐? 야 내가 10년 일했으니까 나는 관리자의 권한이 있어. 너네들은 나의 관리를 따라야 돼. 하면서 갑자기 없던 계층이 하나 생깁니다. 관리자. 자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서 관리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관리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리자를 관리해야 될 관리자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 위에 또 다른 관리자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관리를 한다는 명분하에 빌드업을 해서 그 관리자라는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바로 기득권 엘리트층의 친인척 사돈의 팔촌의 사촌의 뭐 뻐꾸기 새끼까지. 결국 밑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절대 저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사다리 자체가 없어요. 그릇할 사다리가. 이게 형님들이 잘 모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안토니오 그람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백날 설명해봐야 형님들 머릿속에는 남는 게 없어요. 자, 피라미드 구조로 제가 설명해드렸죠. 최하층의 조직에 최하층의 좌파들을 꽂아놓으면은 우대가리가 우파라도 명령체계가 수직적인 명령체계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MBC 사장이 우파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놈들이 사장 지시를 안 따르면은 사장이 우파라도 아무 소용없다 했죠. 이걸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형님들에게. 그러니까 형님들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쓴 책을 그냥 한 권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명해.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누군가의 엄마. 그게 잘못 알고 있다고. 이래서 내가 편향된 언론을 보지 마라 그러잖아. 자, 조중동을 가끔씩 본다 하면은 내가 왜 한겨레, 그 다음에 경향, 뭐 부산, KNN 이런 걸 내가 같이 보냐면은 저게 전형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가난한 자들이 지대네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생각해요? 아니야. 형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거야. 아 좌파들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부자가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맨날 놀리잖아 걔네들을. 그거는 내가 걔네들을 놀리려고 하는 말. 좌파들의 기본 사상은 형님들 좌파들의 기본 사상은 뭐냐? 부자를 없애는 거예요. 왜? 봐봐 내가 연봉이 100만 원이야. 연봉이 1000만 원이야. 그지?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인데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짜리들이 없어지면 내가 제일 높은 연봉이. 그렇지 MAJC니. 이게 얘네들이 원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봐 형님들. 자 지네들이 1000만 원, 연봉 1000만 원을 받는데 이 위에 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지네들이 최고 연봉이잖아. 이렇게 야 니네가 니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없어. 니가 최고 연봉자야. 하면은 이런 사상을 가진 애들은 좋아해요. 와 내가 최고 연봉자다. 그런데 삶은 변한 게 없어. 맨날 돈이 없어. 그런데 지가 최고 연봉자야. 이해가 갔죠? 그렇지 하향평준화야. 그럼 지가 최고 연봉자면은 삶이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삶은 똑같아. 받는 돈이 똑같으니까. 근데 지보다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지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최고 연봉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연봉 많이 받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내부 투서 왜? 하잖아. 저 새끼 쳐내려고. 없는 사실 만들어서 정치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과에 고발하고. 그게 형님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놀리잖아. 왜? 현실은
현실은 일찍 너네들이 시궁창 인생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네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카드 빚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도 않고 그대로고, 부자들을 없애겠다는 그런 막연한 보이지 않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 가상의 적이 뭐다? 부자의 기준이 뭔데? 나도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그 부자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상의 적이 되는 거야. 북한이 주적이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거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런데 좌파들이 말하는 적은 구체성이 없다고. 그냥 모든 게 가상의 적이야. 있을 법한 사람인데, 있을 법한 놈들인데 누군지 특정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가장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적이 누구다? 재벌이야. 그래서 재벌들을 부추기고 재벌들을 욕하는 거지. 하지만은 그 재벌들이 있기 때문에 지가 다닐 회사가 있는 거야. 삼성, 현대, LG가, 그리고 SK가 회사를 다 미국으로 옮겨버린다? 지들 어디서 일할 건데? 아니, 옮기면은 지들 어디서 일할 건데? 그런 재벌이 있기 때문에 지네들이 일할 직장이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봐, 형님들. 자, 대한민국에서 재벌들이 다 미국으로 옮겨버린다? 회사를? 그럼 우리나라의 은행은 지금처럼 견고하게 작동을 할까? 아니, 다룰 돈이 없어지는데 대출해 줄 곳이 없어. 왜? 대기업이 떠나버리니까 밑에 있는 하청들은 어때? 하청들도 따라가. 은행이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 은행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겠지. 그러면 은행에 다니던 직원들 다 잘려. 아니 뭐 일이 있어야지. 은행원들도 다 잘린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슨 회계사니 변호사니 AI 때문에 뭐 이런 게 없어지고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라 그러지. 형님들 착각이야 그거. AI가 대중화가 되고 AI가 실생활에 접목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들이 은행 직원이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편법도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은행은 오히려 사람이 하면은 실수와 편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AI가 더 정확해.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대출 심사 받을 때 그 프로그램 안에 형님들 이름하고 직업하고 서류 집어넣고 자동으로 심사하는 거야 그거. 그걸 사람이 안 해도 된다고. 이제는 형님들이 그 서류를 직접 은행에 제출하고, 그러면 은행에서 AI가 판단해서 얼마까지 대출 받으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문서화를 컴퓨터상에서 모든 걸 형님들이 서명하고 다 해서 형님들 인정만 되면은 바로 대출 받을 수 있어. 은행 직원한테 사정할 필요도 없고 은행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야. 가장 먼저 사라질 게 은행원이야. 근데 어때? 언론들은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쉽게 말해서 공부 많이 하고 사람들이 가장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것만 이야기하잖아. 이거는 대체하기가 힘들다니까? 왜? 편법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은행은 편법이라는 게 범죄잖아. 대출이 안 되는 놈을 뒷돈 받고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은행 같은 경우에는 편법이 없어지면 좀 더 공정한 세상이 되는 거지. 반면에 변호사는 편법이 있어야 재판에 승리할 수 있잖아. 그 편법이 불법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은 은행에서의 편법은 불법이란 말이야. 회계사 편법은 절세야.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해야 될 능력이 반드시 존재하고 인공지능이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왜? 윤리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 역시 마찬가지야. 의사라는 거는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그 축적된 데이터가 그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공지능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겠지. 의사들이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 있나? 아니지. 인간의 영역이 필요하단 말이야. 짧은 순간 판단할 수 있는, 즉 0.1%의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서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은 인공지능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님들께서 잘 아셔야 돼요. 더하기 빼기만 하는 은행은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곳이잖아. 어차피 은행은 매뉴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인간의 감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 거기는 편법을 쓰는 순간 불법이 돼버려. 거기는 인공지능이 들어온다 해서 5천만 원 대출되는 사람이 1,000만 원 대출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어차피 지금 대출은 시스템으로 돌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괴랄한 문자를 하나 받았어. 삼성카드로부터.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한편으로는 짜증도 나고 정말 괴랄한 문자를 받았는데, 그 괴랄한 문자가 뭐냐면은 고객님의 한도가 카드 사용량이 부족하여 한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가 일시불 한도가 2,700으로 줄어들어 버려. 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란 말이야. 자동화되어 있다고 이미. 그래서 금융업이 가장 먼저 AI가 침투를 한다. 4.25 한미동맹당 오상기지압 집회 정체성에 대해 저는 그런 애들 몰라요. 4.25 한미동맹당 그거 뭐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앞에서 누군가가 과자를 먹으면서 밑에다가 자꾸 과자 부시래기를 흘리고 댕겨. 그러면은 우리 저 새끼 과자 처먹으면서 부시래기를 왜 이렇게 흘려?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겠죠. 그런데 야, 저 새끼 과자 부시래기를 왜 이렇게 흘려? 저 부시래기 한번 주워봐봐. 저게 무슨 과자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거잖아. 그게 뭔 의미가 있지? 아니 그게 뭔 의미가 있지? 저 새끼 과자 처먹으면서 과자 가루를 왜 저렇게 흘려? 하면은 끝나는 건데, 야, 저 새끼가 무슨 과자 처먹는지 한번 보자. 야, 저 과자 봐. 포테이토 칩이니? 감자칩이니? 프링글스니?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럼 부스러기에 왜 자꾸 목숨을 걸어?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게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왜 그런 짜잘한 거에 자꾸 옆길로 빠지냐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 사람들이 무슨 정체성을 갖고 집회를 하든 그게 중요하나? 뭐 미국 아니 좌파들이 거기 가서 미국 떠나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우파들이 가서 한미동맹 외칠 수도 있는 거고 그 앞에 가서 하는 집회는 중요하고 지금 현재 마산, 창원, 김해에서 일어나는 친중 집회는 괜찮은 거고 뭐 그런 거야. 자꾸 대의를 놓치고 짜잘하게 옆길로 새는 거 뭐라 그랬어 내가. 끊임없이 어젠다를 던진다 그랬지. 그런 걸 왜 자꾸 낚여 들어가냐고. 그냥 그 사람들의 권리야. 그런 곳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윤어게인 집회에 한번 나가세요. 난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전혀 쓸데없는 생각이야. 저건 오지랖이야 오지랖. 그러니까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파도를 보지 말고 바람을 보라는데 그렇게 방송에서 떠들어도 야 저 새끼 무슨 과자인지 한번 봐봐봐. 저기 새우깡이냐? 꽃갈콘이냐?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파가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좌파들은 지들끼리 싸우더라도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은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은 목적지가 결성점이 여기다. 그럼 얘네들은 100명이 출발하면은 여기에 90명은 도착해. 근데 우파는 어떠는지 알아? 100명이 출발하면은 여기 가면은 한 명 있어 한 명. 다 어디 간지 아냐? 야 거기가 아니래. 여기 뭐 이때 이쪽으로 세고 야 이쪽에도 뭐가 있어. 야 이건 뭐야? 야 여기가 맞대. 이 지랄 하다가 여기 한 명 가 있어 한 명.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본질인지를 몰라. 왜? 다들 지들이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걸 알았다. 이 새로운 걸 알았는데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게 본질이 아닌데 왜 엉뚱한 데가 있어? 택시기사 보고 예, 김해 공항 가주세요 했는데 택시기사가 절로 양산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여기 아닌가 봐. 다시 빠꾸에가 나와가지고 쭉 가가 울산으로 울산공항에 데려다줘. 여기 울산공항이잖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가. 가덕도 공사 현장으로 가. 공항공사 현장으로. 여기는 아직 공항이 안 만들어졌네. 다시 빠꾸에. 이래가 뺑뺑 돌아가면 공항 가니까 한 20만 원 나왔어. 기분 좋아? 안 좋잖아. 택시기사 죽이고 싶지. 똑같은 거야.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가. 옆길로 새지 말고. 근데 형님도 아셔야 돼요. 우리 어린 형님이 생각할 때 미군이 예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미국 하나도 안 예민해. 내가 쉬운 예로 설명해 줄까? 자 봐봐 형님들. 자 25일은 무슨 날? 대부분이 카드 결제 날이에요. 카드 공과금 그죠? 대개 25일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번 달에 공과금이 300만 이번 달에 카드 결제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연봉 4천만 원이 받는 사람이 25일날 이번 달 카드 결제금이 300만 원이 나오면은 존나 예민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큰일 났네. 이 미친 게 내가 이번에 미쳤지.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웃자 말 듣고 미쳤다고 호텔에 가서 밥을 처먹었냐 하면서 이게 다 웃자 이 새끼 때문이다 하면서 뭐 할 수 있잖아. 그지? 존나 예민해요. 하지만은 연봉 4억은요 300만 원 나왔어? 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미국이 연봉 4천이라고 아니야. 압도적인 우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형님들의 관점에서 상대를 분석하면 안 돼. 왜? 내가 연봉 4천인데 연봉 4억의 삶을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잘못된 분석이 나오는. 몰입을 해야지. 레더서? 난 연봉 4억이다. 내 차는 벤츠고 나는 이때까지 기름값이 얼만지도 생각도 안. 나는 내 할 일만 생각한다. 나는 돈 되는 일만 생각한다. 몰입해야지. 나에게 있어서 100만 원은 일반인의 만 원짜리 한 장과 똑같다. 끊임없이 나를 세뇌하고 레드썬 딱 하고 나서부터 시점을 바라봐야겠지. 똑같아. 연봉 4억도 똑같아. 대신에 많은 돈으로 인한 안정감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을 분석을 하려면은 철저히 미국인 관점에서 미국을 바라봐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관심도 없어 지금. 미국은 별로 관심 없다니까. 미국은 지금 미국이 동아시아의 어떤 진출로 그 역할을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개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좌파든 우파든 조져버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래.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오바마였지. 오바마였는데 그때 김무성이의 계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성절에 참석을 합니다. 원래 그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도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해가지고 김무성의 어떤 그 모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성절에 참여를 했고 그때부터 미국이 어떻게 했죠? 대한민국이 중국 전성절을 참여한 거는 그때가 최초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 그리고 쉽게 끝날 수 있는 한미 FTA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아내. 그렇게 해서 관세가 0% 된 거야 그때도.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면 안 돼. 미국은. 형님들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봐봐 형님들이 일진인데 아니 태도 안 하는 새끼가 내한테 개긴다? 열받아 안 받아? 마치고 옥상 올라와. 야 점심시간 옥상 올라와. 옥상 올라가서 어떻게? 존나 패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이라서 보수 정권을 도와준다?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동안 보수가 미국의 정책 기조와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보수와 협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미국은 그냥 한국이야. 한국은 뭐다 미국에게 있어서 전초기지일 뿐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자꾸 우리 정보를 중국에 넘겨주고 북한에 넘겨주고 자꾸 우리가
어떤 동아시아를 먹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그럼 제가 하는 거야. 엄청 쉽지. 자, 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저는 형님들이 너무 심각하게 접근을 해. 그러면 안 돼, 형님들. 넓게 봐야 돼, 넓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MBC가 어떻게 보도하더라?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는 우리가 밈으로 놀려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형님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상대에서 일부러 그렇게 분탕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마치 우파인 척 들어와가지고 그런 걸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그 시선을 돌린 거, 그 헤게모니를 던져놓고 어떻게 한다? 뒤로는 딴짓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몰아놓고 뒤에서 딴짓하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자, 퇴직연금 뭐라 그랬습니까? 일시불과 분납을 동시에 하겠다 했죠. 근데 지금 시선이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 일시불은 지금 쏙 들어갔어요. 퇴직연금 분납으로 지금 분납으로 지금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려놓는 거야. 딴 데로 돌려놓고 지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왜? 가난한 새끼들이 돈을 지면 안 되거든.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니까 퇴직금 지들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고 있어? 양동작전으로? 이거 하잖아 지금. 전 국민이 창업해라.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 자, 일자리를 못 만드니 경제지표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야, 어차피 일자리 못하는 거 자영업자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은 경제지표는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거야. 자영업 하면은 돈 벌어? 지금 자영업자 망해간다는데 누가 돈 벌어서 자영업을 해? 아니 누가 자영업 밖에 나가서 돈을 쓰냐고. 지금 거리가 텅텅 비고 있는데. 아니 지금 하루에도 몇만 개씩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어요. 폐업을 하고 있다고. 근데 자영업하라고. 그러니까 니들이 주식으로 어느 정도 날린 돈 여기에서 마지막에 탈탈 털려라는 거야 지금. 자,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서민들 주머니를 다 털어버리는. 왜? 돈이 없는데 정부가 집을 공짜로 준다면 어떻게 돼? 좋다 하겠지. 돈이 없는데 저 땅을 대기업이 쥐고 있다. 그 땅을 뺏어서 우리가 너네들 아파트 지어줄게. 그럼 어떻게 돼? 돈 없는 거지 새끼들 열광하겠지. 그러면 그 땅을 LH에서 계속 산다? LH는 어디야? 정부 공기업이지? 그럼 공기업에서 산 땅은 나라 땅이야. 국민들이 가난해야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거든. 왜? 이들은 끝없이 판타지를 쫓아가니까. 가상의 적을 상상 속의 적과 싸우니. 그리고 지들은 기득권 엘리트층이 돼서 이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쉽죠? 이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줘?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JYP님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부의 논리는 간단해요. 자, 보세요. 통닭집이 생겼어요. 그죠? 통닭집이 생겼어. 옆집에는 커피숍이 생겼어.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배달업체가 있어. 자, 통닭집 사장은 배달업체를 이용해서 커피숍에 배달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배달업체 돈 벌었죠? 통닭집 매출 올랐죠? 커피숍 매출 올랐죠? 그러면 커피숍에서 배달업체를 통해서 통닭집에 커피를 배달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이야. 이게 그럴듯하죠? 이게 지금 이시 정부의 경제론이야. 야, 통닭집에서 돈 버는 거 가지고 커피 사 먹으면 커피집 사장도 돈 벌고, 통닭집 사장은 돈 벌어서 커피 사고, 그러면은 커피숍에서 통닭 시켜 먹고, 그리고 커피숍에서 통닭을 시켜 먹었으니까 통닭집 사장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켜 먹고. 야, 서로 윈윈이네. 어? 지금 이 논리야, 이 논리. 그럼 달세는 뭘로 내고 직원들 월급은 뭘로 줘? 아, 개웃긴다. 이게 좌파들의 사고라고. 맨날 월급만 얻어 타 쓰던 새끼들이 지들이 뭐 경영을 해봤어야 알지.